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유튜브 소통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프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안부도 물어보시고, 네네. 네, 뭐 어떤 걸 드셨는지 서로 이제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네. 뭐 하시는데 오늘 뭐 벌써 300분 넘게 오셨는데 제가 이분 댓글을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네네. 해주신 분인데 KJ님께서 속보로 나사 연구 결과 잘생길수록 좋아요 잘 눌러라는 네. 어디서 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꼭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네.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피해가 좀 속출했죠. 그렇습니다. 네, 좀 인명 피해 소식도 많아서 그 중에서 좀 의암댐 소식을 먼저 좀 진짜 안타까운 전해드려야 될 것 소식입니다. 같아요. 네. 네. 먼저 좀 개요를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춘천 의암댐에서 총 선박 3척이 전복이 됐습니다. 수질 정화를 위해서 설치한 구조물이 떠내려가는 걸 막다가 철선에 걸렸고요. 그 이후에 그 선박을 구조하려던 나머지 2척이 연이어서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좀 안타깝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인공 수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조물이 네. 그게 이제 폭우에 떠내려온 거를 이제 그 수문 근처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경찰선이 작업하다가 이제 그게 걸리니까 그걸 이제 구조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실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그 집중호우가 이런 상황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됐는지 유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오늘 뉴스에서 보도해 드릴 거니까요.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8명이 탑승을 해 있었고요. 지금 5명이 실종 상태고 1명은 초기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구조가 됐으나 사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 1명은 또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뭐 비 피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그 한강대교가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어요. 한강대교 부근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북부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한강의 수위가 계속 올라간 건데 잠수교 수위가 이제 11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그 취재진들이 잠수교 밑에 올림픽대로에 차를 대놓고 이제 중계차를 타잖아요. 근데 그 중계차 바로 밑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도 이제 다 대피를 한 상황이고, 근데 한강 수위가 비가 더 오게 될 경우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교통 대란 겪으신 분 많을 텐데 서울 시내 그 저지대 도로 중에 지금 통제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꼭 교통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임진강 군남댐 수위도 문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군남댐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인데요. 총 수위가 40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군남댐이 사실은 이제 임진강이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이제 강인데 그 북한 지역에 환강댐이라고 있어요. 네. 북한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환강댐에 수문을 열면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이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갔고 그래서 군남댐 방류를 한 건데 사실 이제 2009년에는 그 통보 없이 이제 그 환강댐 때문에 수문을 이제 북한이 여는 바람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남북이 서로 이제 뭐 그 얘기를 하기로 서로 이제 수문 열기 전에 통보를 해줘야 대피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제 통보 없이 환강댐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과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남북이 이 문제도 이제 같이 앞으로 논의를 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제보 영상 들어온 걸 통해서 저희가 리포트했던 아침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짧게 준비했으니까 일단 보고 다시 날씨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굽이치는 거센 물살 위로 대형 컨테이너가 떠내려옵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컨테이너는
다리 난간에 그대로 부딪히고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 뒤 다시 흙탕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민통선 북쪽에 있는 철원 이길리 마을. 오후 3시 반쯤 한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60여 가구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뚝이 넘치고 파여가지고 물이 들어차고 1시간도 안 됐는데 초막까지 물이 한 번에 이렇게 찬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게 보트 같은 게 들어와서 비닐하우스 사이에 멈춘 화물차. 잠시 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토사가 차를 덮칠 듯이 밀려옵니다. 차량은 황급히 후진을 하며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갑자기 뭐가 막 시커먼 게 막 앞으로 막 밀려오더라고요. 내 차를 이제 조금씩 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그냥 막 도망 너다시 막 그냥 겨우 빠져나왔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좀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그 컨테이너가 그 순식간에 박살나는 거 정말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비가 좀 그쳤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비가 올 거라고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좀 보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오면서 보니까 서울의 비는 그쳤더라고요. 해도 뜬 상태고 밤새 중부지방에 호우를 뿌린 구름대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지금은 이처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만 군데군데 비구름이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호우 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음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왔을까요? 어제부터 향로봉에는 324, 양평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른쪽에는 지난 토요일부터 집중된 비의 양인데 정말 많이 왔죠. 색이 진하게 표시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무려 700mm 이상의 비가 단 엿새 동안 쏟아졌습니다. 네, 다음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경북과 전북에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남, 경남에서도 평균 50에서 100, 많게는 최고 150mm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더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 비가 뭐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기상청 예보가 지금 뭐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속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어제는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장마 기간에는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그 다음 코너 프리초대소로 넘어가서 김세진 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초대석 시간. 네. 김세진 기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 경제부에서 유통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세진 기자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네, 발성이 참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얼굴도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네. 다 좋을 수는 없죠, 기분.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세진 기자가 최근에 그 경제팀에서 배달의 민족의 갑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향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포탈, 뭐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배달의 민족에서 김세진 기자의 보도 때문에 뭐 대관팀을 뭐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그 배민에서는 계속 그 기업 이미지 제고와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으면 이제 협력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이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시점이 좀 맞아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제 늘리고 이쪽 방향 이렇게 늘리고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김세진 기자 리포트 나갔을 때 프리데스크에서 미리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배달의 부 서브 쓰질 않거든요. 한 번도 전 앱도 깔려 있지가 않아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이 친해서 이제 많이 서로 계속 쓰실 것 농담을 같은데 하는 무슨 거니까요. 얘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예, 의미신 예, 것 같은데. 서로 두 분 친하셔서 그런 거니까. 저는 식당 가서 네. 식당 가서 먹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리포트 긴 리포트 중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미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중요 부분만 제가 잘라서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서울 관악구의 한 쌀국수 가게. 저녁 7시 한창 주문이 몰릴 시간인데도 이상하게 주방이 썰렁합니다. 이 가게는 주로 배달의 민족의 신속 배달 서비스인 배민 라이더스를 통해 장사를 해왔는데
무슨 일인지 이달 들어 갑자기 저녁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녁 시간대 한 20개 정도 들어와야 될 게 심지어 3, 4개 그렇게 떨어졌어요. 배민 라이더스를 주로 이용하는 인근 배달 전문 분식집도 마찬가지. 매출은 3분의 1로 뚝 떨어졌고 배민 앱에서 손님들에게 가게가 노출된 빈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음식 맛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서비스를 덜 줘서 그런가 노심초사하던 업주들은 최근에서야 황당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2, 3km 떨어진 곳에서 배달의 민족 앱을 켜 자신의 가게를 검색해보니 멀쩡히 영업 중인 가게가 준비 중으로 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준비 중. 여기 들어가서 뭘 시키고 싶잖아요. 못 시키는 거예요. 고객들은 여기 장사 안 하는구나. 배달의 민족 측이 일방적으로 주문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른바 거리 제한 조치인데 정해진 반경 내에 주문이 몰려 배달 기사인 라이더가 부족해지면 그 일대 가게들의 주문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데 첨단적 운전을 할 경우에는 통화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같은 시각 라이더들은 어디서 뭘 했을까? 취재한 음식점들에서 2km 떨어진 한 건물 앞. 배민 라이더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감을 받지 못해 그냥 퇴근하는 라이더도 있습니다. 그냥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배차 안 들어와서요. 한 시간에 하나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낫죠. 콜 맞냐? 묻죠. 없어요. 우리도 콜에서 놀고 있는데. 라이더들이 대기하는 곳은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시작한 마트의 물류센터. 배민은 사업 영역을 기존의 음식 배달 외에 온라인 마트로 확장하기로 하고 작년 말 자체 마트를 출범시켜 주문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측이 내건 모토는 초소량 번쩍 배달. 이에 따라 라이더들에게 음식콜에 마트콜까지 몰리게 되자 배민 측이 마트 인근 음식점들의 거리 제한 시스템을 적용해 주문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마트는 거리 제한 없으니까 마트에 이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음식점주들은 배달의 민족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아가고 저희는 주문을 못 받아서 매출은 떨어지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지금 장기간 동안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네, 지금 리포트 보셨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취재하신 게 배민 라이더스 관련된 건데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달의 민족 어플 이제 쓰시는 분은 알 텐데 그 안에 이제 배달의 민족 이제 라이더스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은 그 이제 주문을 하면 업주가 이제 주문을 받고 자기가 이제 사설 그 대행업체, 그러니까 배달업체에 자기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서비스는 이제 라이더스라는 이 이제 그 배달 운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수수료가 높죠. 수수료가 이제 16.5%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문 시스템이랑 배달원이랑 함께 패키지로 준다. 이런 서비스가 이제 라이더스 서비스죠. 그러니까 음식값의 16.5%가 이제 그 라이더스의 수수료로 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 자체가 높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일단 배달 수수료도 굉장히 높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19,000원 라이더스에서 이제 19,000원짜리 이제 순댓국을 이제 시켜 먹는다. 이제 순댓국 세트요. 옆에 이제 고기 좀 들어가고 순댓국 세트를 시키면 이게 이제 16.5%를 띄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배달비가 있습니다. 2,900원을 띄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43% 정도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원가가 40%니까 그거를 다 제하고 하면 지금 9,000원짜리 시켜서 업주가 손에 쥐는 돈이 1,8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이 인건비 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그럼 사실은 뭐 몇백 원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보여드린 리포트 말고 이문영 기자가 같이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 그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민 라이더스를 쓰는 분들한테 수수료 높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배민에서 영업사원이 와서 뭐 음식값을 올리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2,900원 배달 팁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서비스에서 배달 팁이라는 거는 손님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2,900원을 갖다가 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배달 팁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키는 입장에서는 2,900원을 깎아주니까 거기다 시키겠죠. 그렇죠. 거기다 배달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꼼수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배달료가 제로라고 업주가 부담한다고 써있지만 실제로 음식값을 올려받으면
먹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건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 팁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배달 팁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2,900원을 내지 않으면 이 그 이제 어플에서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찾아볼 수가 노출이 없어요. 안 되는 거고 네.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민이 이걸 이제 시작할 때 업주들한테 한 3개월 이벤트를 하거든요. 제가 배달 팁 2,900원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거의 매출이 10배가 늘어요. 그럼 3개월 동안 10배 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벤트가 끝나. 그러면 거의 10개 파는 거거든요. 하루에 10그릇.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벤트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내서. 자기 돈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포함돼서 아까 전에 16.5%랑 2,900원이라면 음식값의 기본 43%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어플로 보셨을 때 그 영원 배송이라는 게 영원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는. 업주 입장에서는 영원이 아니고 자기가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회사 그 배달 회사의 기본급을 사실은 업주가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운영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업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엄청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배달의 민족의 영업사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올려받을 수 없는 구조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비를 조금 뭐 배달팁 행사를 할 수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음식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좀 올려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닭강정 세트 한 8,500원에 팔던 걸 갖다가 한 12,500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한 50% 가까이 40% 이상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배달팁 영원이라고 들어간 게 사실은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돌고 도는 상황에서 이익은 이제 배달의 민족만 계속 받는 그런 구조로 가죠.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그게 자율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자율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민은 그걸 해서 자율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율일 수가 없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에 그 소상공인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하는 거죠. 예. 한 그릇이라도 팔려고 그러면 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2,900원 할인 안 해주면 안 누르니까 맨 밑으로 나가 보니까 그럼 장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다른 배달 앱도 비슷한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배달 앱 시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한 배달 민족이 한 55%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기요, 그다음에 배달통, 그다음에 이제 쿠팡 이츠, 그다음에 위메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구조로 돼 있는 데가 요 세 회사잖아요. 그게 이제 딜리버리 그러니까 세 회사가 지금 배민하고 요기요하고 배달통 세 개가 잡혀면 그 회사를 이제 독일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세 회사를 합하면 거의 99%에서 95% 왔다 갔다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안 쓸 수가 없겠네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구조가. 왜냐면 매출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조금 이제 많이 손해 보는 구조라도 거기 안 들어가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독점하는 구조에서 본인들의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짜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자율이 아닌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보니까 아까 나온 리포트 보면 업주 입장에서 뭐죠 비마트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라이더들이 글로 가서 장사를 못하는 아까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신 리포트가 이제 그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안 남잖아요. 그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팔려면 많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업주들이 어느 순간 앉아서 보니까 7시부터 9시 굉장히 피크 타임에 주문이 없는 거예요. 왜 주문이 없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집 서비스가 안 좋나, 우리 집 맛이 안 좋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누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야, 니네 가게 안 열었어. 뻔히 이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앱을 열어봤더니 아직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 거죠. 나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 가게가 나도 모르게 준비 중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리 제한이라는 건데. 아까 그래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배민이 주문이 폭주하거나 우천시에 그 거리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 약관에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도 몰라요. 그 서비스 모르는 몰라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 일일이 다 안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봐도 비도 안 오는데 그 다음에 라이더들도 막 다 그냥 돌아다니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리 제한에 뜨는 거죠. 이게 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한 2km, 3km 돼 있는 지점에 비마트라는 게 있어요. 비마트가 뭐냐면 이 어플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를 30분 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라이더 아까 전에 이제 배달하는 라이더를 써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이 그 비마트 물량이랑 음식점 물량이랑 이 라이더가 하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업주들 주장은 이 비마트 키워주려고 이제 업주들 주문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배민 입장에서는 배민 라이더 입장에서는 뭐 비마트를 배달해서 얻는 수수료나 이 수수료랑 같은 거니까. 네네. 근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생명줄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제한을 해놓으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네. 그럼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라이더들이 더 파이를 키워서 둘 다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라이더를 계속 뽑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런 업주들의 주장에 배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차를 하는 거지 이거 니네 걸 막는 게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놈의 AI 알고리즘. 그래서 저희가 한 5일 정도를 계속 그 같은 시간에 있어 봤어요. 그래서 거리 제한이 실제로 뜰 때 배민 마트 앞에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거의 거리 제한 뜨면 그 라이더들이 다 마트로 옵니다. 마트로 와서 줄을 쫙 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배민 측에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상으로 본 거는 여기 막히면 여기 이제 마트에 쭉 줄 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사람을 느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이제 아닌 상황이 뭐냐면 비마트를 되게 지금 이제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트에 주문을 넣어도 여기 마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주문하면 여기 물류센터에서 이거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한 3, 40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리 제한하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다 와서 이거 물건 받으려고 있는데 여기서도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약간 하락인데 그 배민은 이제 좀 해법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라이더들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해서 더 뽑겠다는 건데 실제 업주들, 라이더들 얘기 들어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소비자가 배달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고. 아까 뭐 비마트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비마트를 빨리 키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사업에 1등하기 위해서 키우겠죠. 네, 좀 다른 이유가 있을 다른 이유라고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런 뭐 참여연대나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세 회사가 다 배달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독점이죠. 그럼 합병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피해가려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배달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통도 해.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독과점에 사실 그 심사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피해가려고 다른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나를 11번가랑 쿠팡이랑 묶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나는 뭐 99%가 아니야라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배민이 이걸 노렸느냐 아니냐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작도 이제 시점상 뭐 배민마트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합병 발표가 났으니까 그걸 노리고 만들었다 이것도 말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마트가 커지면 합병을 심사할 때 그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배달의 민족하고 다른 것도 취재하고 계시다고 뭐 얼핏 얘기 들었는데 살짝만 여기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살짝 얘기하실 수 없나요? 그 뭐 여러 개를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배민 구조상 굉장히 이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거의가. 왜냐면 이 법이 없어요. 지금 이 플랫폼이 어떻게 계약하는 그 계속 공정위에서 보고 있고 공정위도 이제 내년에 이제 플랫폼 관련 법이 나옵니다. 공정화법이라고. 왜냐면 워낙 그 갑질 논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이 앱이라는 게 계속 자기네들이 그냥 업데이트하면 어느 순간 뭔가 다 박혀 있어요. 문구라 이런 게. 그게 사실 계약 관계인데 그걸 나한테 알려주고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업주들이나 라이더들이 모르는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고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계속 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뭐 언제쯤 후속 보도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럼 뭐 저기 이제 자리가 마련되면 좀 얘기하고 센 거 준비하고 계시다고. 센 거 이렇게 놨다가 별로 안 세면 문제가 기대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민 측에서도 뭐 이게 마기를 가지고 자기들도 고객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부분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건 맞아요. 네. 사실은 그걸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그 부분을 사실 김세진 기자가 집중적으로 이제 배민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뭐 퀴즈 산책 뭐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뭐 또 본인 리포트 하나 준비하신 게 있다고. 예. 비가 많이 와서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한 3배, 2배 오른 데도 있고요. 뭐 배추 엄청 올랐고요. 상추값이 많이 또 올라요. 정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 우엉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습기에 약한 채소들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그 대형 마트는 미리 사놓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고정됐거든요. 근데 대형 마트가 산 물량이 아마 다음 주 초반 되면 다 이제 소진되면 그때 이제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비축 물량이 있거든요. 농협 한 2천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게 한 3천, 5천 정도 되니까 그거 풀면 조금 막을 수 있는데 채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유통의 달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배민 취재하랴 또 농산물 가격 취재하랴 정말 바쁜 김세진 기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19초 남았는데 클로징 멘트를 한번 해보시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댓글을 소개하면서 댓글 소개하시죠. 리차드 K님께서 배달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소상공인들도 좀 남는 장사 합시다. 배민만 배불리지 말고.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